안녕하세요. 벼랑 끝에서 인생 역전을 한 여성이에요. 저의 기구했던 이야기부터 인생 역전 스토리까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전 40대 여성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했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결혼 후 시간이 지나니 남편과는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고 제 예감은 틀리게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느새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끔 저희 남편이 술에 취하면 늘 집에 데려다 주곤 했던 아가씨였는데 미련하게도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줄 테니까 그만해. 지연이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딱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정리해. 이왕 알게 됐으니까 말하는데 그냥 이혼해 줘라. 어차피 지원이도 클 만큼 컸고 요새 이혼하는 부모가 좀 흔하냐? 안 맞으면 이혼하고 각자 부모 역할만 하고 사는 거지. 나도 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줘. 당신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지연이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남자들 바람 한 번쯤은 핀다고 하던데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신도 외로웠겠거니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눈 감아 줄 테니까 돌아와. 네가 잘못 안 거 같은데 나랑 그 사람 꽤 오래된 사이야. 끝내려면 너랑 끝내는 게 맞지.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네가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그냥 이혼해, 깔끔하게. 어차피 우리는 원래 남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좋게 헤어지자. 헤어져? 내가 미쳤니? 절대 안 헤어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 피운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 어디 한번 외도 계속 해봐. 싹싹 빌 줄 알았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전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애도 애지만 제가 이혼해주면 부끄러움 없고 죄의식 없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믿었던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시댁 식구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제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래서 남인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 더 큰 막말을 하며 절 떼어내려고 했어요. 내 친구 딸내도 이혼했다더라. 그만큼 이혼이 흔한데 너 왜 그러니?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잖아. 그리고 너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애야. 얼마나 싹싹한지. 첫 만남부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는데 이뻐 안 할 수가 없더라. 무뚝뚝한 너랑은 태생이 달라. 여자라면 그래야지. 애비가 왜 넘어갔는지 단번에 이해 가더라. 그러니까 그냥 행복을 빌어주고 이혼해. 어머님까지 어쩜 그러세요? 저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합니까? 절대 못하니까 어머님도 기대 마세요. 네가 그렇게 독하니까 애비가 정 떨어지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 싫다는 남자 붙잡고 살고 싶어? 같은 여자지만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나 밉다고 하지 말고 애비랑 깨끗하게 끝내. 같이 살던 정이 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끌고 싶니? 처음 저 결혼했을 때 제2의 친정엄마가 돼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저에게 떨어지라고요? 어머님 진심이 이건가요? 그땐 뭔 말을 못해. 그리고 내 아들이 싫다는데 내가 너한테 그래야겠니? 난 내 아들이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이혼해. 주변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들마저도 이혼하라고 성하였고, 그때 당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끝끝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외도로 인한 상대방의 이혼이었기에 아이 양육권과 친권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돈을 받아냈음에도 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야 끝났네. 야,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너도 새 출발해. 뭐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살아줄 남자는 없겠지만. 자기, 너무 웃겨 말하는 거. 저기요,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아이 때문에 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위자료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양심이 있다면 연락은 하지 마셔야죠. 이제 저희는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 똥물 튀기지 말라고요. 니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과연 얼마나 갈까? 불같은 사랑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그 사랑 얼마나 가는지 지켜볼게.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혼으로 친정엄마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매우 마음 아파 하셨거든요. 정말 불효녀였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전 저에게 지병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딸아이와 함께 둘이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건강히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건강검진 후 제 병을 알게 되었고 전 유방암 3기였습니다. 벌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지. 왜 애꿎은 우리 딸이 암이야. 그럴 순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만 일어나냐고. 엄마, 요새 의학기술 좋아졌잖아. 다 고칠 수 있어. 나 괜찮아. 옆에 엄마랑 지연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겨낼게. 네 속이 어디 속이겠니? 그놈이 하도 속썩이니까 네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거지. 내 이것들을 가만 안 둘 거다. 엄마는 제 암 소식에 너무 속이 상하셔서 이혼한 전남편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전남편은 그래도 전 장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하였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남편은 180도 변해 있었고, 그 옆에 상간녀라는 여자 또한 저와 엄마를 웃으면서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 여기 와서 행패야? 야, 네 엄마 모시고 빨리 안 가?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여길 왜 찾아오냐고? 그만큼 위자료를 줬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찾아와? 애 핑계 대려거든. 나 애 안 봐도 되니까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마. 알겠냐? 그러니까 말이야. 구질구질하게 자기 싫다고 떠난 남자를 엄마 앞세워서 찾아오면 어쩌라는 거야? 정말 꼴 같잖아. 뭐야? 니들 말 다 했냐? 이것들이 주리를 틀어다 곤장을 쳐도 모자랄 것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딸은 너희 때문에 암까지 걸려서 지금 저지경이 됐는데 터진 주중이라고 막 뺐냐? 내 오늘 이것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저기요, 아줌마. 당신 딸 안 걸린 게 왜 우리 탓이에요? 지가 미련하게 몸 돌본 잘못이지. 됐고,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꺼져요. 다신 보고 싶지 않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뭐 좋은 꼴을 본다고 이 난리야? 막말을 하는 남편이었고, 전 거기서 정말 열이 받아 상간녀와 남편에게 침을 뱉고 난투극을 벌였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합세하여 두 인간들에게 사단을 내렸어요. 무력이 답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정말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안 나요?
아니, 이 아줌마들 힘이 왜 이렇게 세? 무식하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힘으로 밀어붙이네. 야, 너 이거 안 놔? 아, 이거 놓으시라고요. 지금 동네에서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얼른 놔줘요. 정신 나간 인간들.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막말이야? 너네가 사람이니? 나 진짜 너네 용서 안 할 거야. 어디 한번 잘 사는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그리 알라고. 애 아빠라서 참았는데 넌 애 아빠도 아니야. 인간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퍼붓고 났지만 얻은 건 없었어요. 남편은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흰 경찰에게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유치장에 갇혀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제 신세가 이렇게 됐으며 도대체 얼마나 힘이 들어야 끝이 날 건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를 이송한 경찰들도 저희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를 생각해서인지 저희에게 곧바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연이 생각해서 합의해 주는 줄 알아. 어디 무식하게 찾아와서 이 난리야? 다시 한 번만 찾아오면 그땐 가만 안 둬. 공밥 먹게 해줄 거니까 그리 알라고. 무식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너랑 더 못 살겠다는 이유야. 거지 같아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모질 말만 할 수가 있어? 내가 알던 당신 맞아? 변하는 게 원래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좀 변해라. 너 암 걸린 거 불쌍하긴 한데 어쩌라고? 그렇다고 애 떠넘기지 마라. 요즘 세상에 암이야 뭐 다 치료하는 세상이니 병원 잘 다녀서 애 케어 잘해. 나한테 괜히 떠넘긴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저희는 애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애 잘 키우세요. 이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저희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경찰서에서 나와 두부를 곧바로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엄마와 딸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암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옆에서 딸아이를 많이 돌봐주셨고 치료하는 저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암 수술 후 9번의 항암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었어요. 가슴 한쪽을 잃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엄마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답니다.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니까 지켜봐줘, 엄마. 엄마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웃기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줘. 네가 웃으면 엄마도 웃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밝아져서 다행이야. 처음엔 마음도 여린 네가 어떡하나 싶었는데. 여리긴 이젠 정말 강해졌지. 무서울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은 붙들어 매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한 차례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곧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그렇게 허비할 수 없었고 딸과 엄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내어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제 의지가 굳세서 그런지 전 공부를 했던 분야를 통해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너 유튜브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솔직히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그런 분야 쪽으로 나가봐도 되잖아. 요즘 그런 것도 굉장히 핫하대. 이런 재능 섞일 수 있니? 난 너같이 성공했으면 채널 하나 만들어서
벌써 뭐라도 했을 거야. 썩히지 마. 에이, 난 말주변도 없는데 뭐. 혼자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강의나 이런 건 절대 못해. 그래도 인생 참 새옹지마다. 너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잘 풀릴 줄 누가 알았어. 그놈은 똥차였어. 그놈 떨어지니까 네 인생 이렇게 활짝 핀 것 봐.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지연이도 착하게 크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너도 큰 힘이 됐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놈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니까. 그 사람 소식은 모르지? 어떻게 애를 한 번 안 보냐? 이혼한 지가 몇 년인데 핏줄은 당긴다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전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초대박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는 남편은 손대는 것 족족 다 안 돼서 지금은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사실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도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딸 한 번 찾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면서 미웠어요. 저는 그렇다 치지만 아이까지 버려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안 되길 빌었죠. 너 이렇게 성공한 거 알면 아마 빈대같이 달라붙을걸? 꼴 좋지 뭐. 하여튼 내 친구 너무 보기 좋아.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래, 고마워.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은행장님이랑 밥 먹기로 했거든. 먼저 가봐야겠다. 다음에 보자. 지인을 만난 날, 제 예금을 관리해주는 은행에서 집에 한번 선물을 들고 찾아뵙겠다고 했던 날이었고, 그날은 제가 외출날이라 은행장님과 그냥 밖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한 뒤 커피 한 잔을 하러 은행에 들렀죠. 여기 커피 한 잔 부탁해. 사실 은주님이 이렇게 저희 은행을 믿고 거래해 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에이, 아니에요. 어차피 관리해주는 은행이 있어야 하는데요, 뭐. 지난번에 한우 세트 감사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잘 드셨으면 너무 다행이네요. 다음 명절에도 저희가 특급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도 계시니까 좋은 걸로 드려야죠.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항상 은행 일 볼 때마다 차도 보내주시고 집으로 와주시고 제가 더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VIP 분에게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서비스인데요. 언제든 필요하실 때 전화만 주시면 되세요. 저도 몰랐지만 이렇게 은행 VIP들에게는 명절마다 은행에서 선물도 보내주고 귀빈 대접을 참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성공을 맛본 이후에 알게 된 삶이었어요. 은행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어 은행 로열 VIP 내빈실에서 나오는데 몇 년 만에 전 남편을 마주쳤고 나와 마주친 전 남편 놈이 나에게 비웃으며 막말을 하였답니다. 사실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같은 은행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었던 거거든요. 전 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점이 한참 달랐는데 남편을 여기서 보니 남편은 제가 이용하는 은행 지점으로 발령이 났었더라고요. 항상 집에서만 은행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서야 마주쳤던 거예요. 오랜만이다.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혹시 너 우리 은행 청소하냐? 아줌마, 내 자리 쓰레기통 좀 비워놔. 뭐? 청소? 하여튼 발상하고는
내가 아직도 과거에 나같이 보이니? 이래서 네 눈알은 해태라니까. 눈알 좀 어떻게 해봐. 내가 여기서 왜 나왔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니? 하긴, 그러니까 나 같은 귀인을 놓치지. 이 해태 같은 놈아. 널 어쩜 좋니? 뭔 서론이 길어. 그럼 네가 우리 VIP실에 볼 일이 있었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이런데 드나들 수 있어? 그때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은행장이 남편 뒤통수를 후려쳤고, 남편은 모든 상황을 알고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고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런 뒤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였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역대급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당신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여기서 이 난리야? 하라는 일을 똑바로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화 푸세요. 쓰레기통을 비워?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나 이 은행 VIP야. 몰랐니? 하긴 몰랐겠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이 허튼 데 가 있으니. 이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여기에 묶여있던 예금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당신 정직 내려질 줄 알아? 어디서 귀한 분을 몰라 뵙고 나대는 거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장은 그 자리에서 당황해서 자빠진 남편을 일으킨 다음 저에게 무릎을 꿇렸고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 전 새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코인 공부를 하였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공부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들과 제가 가진 돈 전부를 모두 코인에 몰빵하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없던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답니다. 다행히 치고 빠지길 정말 잘했던 터라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었고, 주변에서 저보고 코인 유튜브를 하라고 할 정도로 큰 돈을 만졌어요. 그로 인해 제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저의 손목을 잡고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준 위자료로 돈 번 거 아니야? 그럼 내 지분도 있겠네. 당장 네가 가진 돈 절반은 줘라. 내가 지연이 아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디 가서 친아빠가 더럽게 못 산다고 하면 지연이 체면이 어떻겠냐? 나 그때 너랑 이혼하고 개털돼서 지금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나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몇 푼만 줘.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너 철판 두꺼운 건 예전에 이혼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인간이 진짜 망난이구나. 위로금이라니. 그렇게 좋다고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돈은 아쉬운가 봐. 내가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지? 완전 밑바닥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네가 나한테 교훈을 준 거지.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내가 번 내 돈이야. 그러니까 눈독 들이지 말아주라. 나 이혼했어. 그 여자랑 솔직히 얼마 못 살 줄 너도 알았지? 그동안 후회 많이 했다고. 아까 못되게 말한 건 미안해. 이제 와서? 아니, 사과하지 마. 넌 원래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니까 지금 와서 괜히 인간인 척 하지 말아줘. 진짜야. 내가 거짓말 하겠냐? 너랑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안 풀렸어. 내가 내 복을 발로 찬 거지. 진짜 후회해서 그래. 그때 사실 그 여자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너 몸 아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아서. 어차피 지난 얘기인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난 다 이해했어.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을 인간이 아니잖아. 잠깐 한눈 판 거지. 믿어줘서 고마워. 그래, 넌 나 알잖아. 그럴 위인이 아니라는 걸.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서 눈물이 난다. 남편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 정말 역겨웠어요. 전 그래서 남편의 장단을 좀 맞춰주려고 저 역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세월, 이대로 말로만 끝낼 수가 없는 마음에 저 역시 남편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아픈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팽개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엄마를 외면한 그 사람을 이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며 정말 소름이 끼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사실 나도 남편 없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게 힘들었어. 그럼 그 여자랑 끝낸 거 맞는 거지? 지연이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 같고 우리가 운명이긴 한가 봐. 그래도 여기 은행 지점에서 당신을 만날 줄이야. 그렇다니까. 아까 말 막해서 미안해. 순간 너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화도 나니까. 아유, 내가 미쳤지. 미안. 나도 아까 쓰레기 같다고 한 거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라고 말해주길 기다렸거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럼 당신이 돌아올까 싶어서. 알잖아. 나 지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한 거. 지연이 때문이라도 잘해보고 싶어. 역시 당신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당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딸이 그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전 그렇게 남편의 장단을 맞춰주었고 남편은 결혼 당시 제 성격을 기억하고 있었던지라 저에게 정말 넘어왔습니다. 전 그렇게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맞장구를 쳐주자 남편은 저에게 다시 재결합을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다시 저에게 빌다시피 재결합을 요구하였어요. 그렇게 저를 내칠 땐 언제고 이런 행동들이 오로지 돈 때문인 것 같아 참 서글프면서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까라는 생각만 계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일단 조금 더 만나보고 생각하자. 우리는 급한 게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겠어? 정말 잘 생각했다. 아주 그 불려시한테 돈 다 뜯기고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너희가 만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 지연이도 참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자리 마련해 줄래? 할미가 그리워한다고. 아, 아이한테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갑자기 또 아빠랑 연락한다고 하면 혼란스러워 하니까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할 생각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친할머니, 친아빠니까요. 그렇지. 어린 아이가 이어주는 인연이지. 그래. 천천히 진행하자. 어쨌든 너랑 나랑 부부인 거는 맞으니까. 아, 근데 말이야. 혹시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번 거야? 나도 당신처럼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뭘 모르잖아. 적금밖에 모르기도 하고 이제 당신한테 걸맞은 남자가 되려면 나 역시 당신이랑 좀 어깨를 견주어야 되지 않겠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부부가 끼리끼리여야 하는 거야. 네가 좀 많은 노하우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전수 좀 해줘라. 나한텐 네가 최고의 며느리였는데 그 불려시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 꼬임에 넘어간 거잖니.
그래도 조강지처 어디 가겠어? 어머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잘할게요. 갑자기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는 시어머니나 그러면서 저에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는 남편이 참 역겹더라고요. 남편은 역시나 저에게 걸려들었어요. 저와 합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의 돈이 탐났던 남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유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투자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편해지면서 통쾌하더라고요. 쟤는 아직까지도 참 착한 것 같아.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돈이 있어도 심성은 그대로인 게 참, 너 쟤 꽉 잡어. 어마어마하게 부자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준 위자료로 그렇게 된 거면 우리도 당연히 지분이 있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려. 제 수술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여자 같지도 않은데 그냥 돈이나 한탕에 먹고 다시 끝내야겠소. 엄마도 그러셔요. 아유, 조용히 말해. 들을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은 그냥 제 심기 건들지 말고 잘 구슬리란 말이야. 당연하죠. 엄만 날 몰라?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쟤는 착해서 다 들어줄 거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철석같이 믿고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맹신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집까지 팔아가며 투자를 하였고 신이 났는지 저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다며 생쇼를 하면서 오버를 떨더라고요. 역시 조강지처밖에 없다니까. 내가 진짜 잘 되면 당신이랑 지연이 평생 모시면서 살 거야.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역시 어린 여자는 이래서 나랑 안 맞았다니까. 그때 당신한테 했던 짓 정말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그래, 속죄해야지. 그때 당신이 너무하긴 했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때만 생각하면 사실 아직도 마음이 아파. 내가 장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할게. 아유, 철없는 사이 때문에 그래도 어머님이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저희 엄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고 저희 엄마 또한 저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지라 사과를 받아주는 척을 하였어요. 그리고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지만 아직은 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남편은 제가 알려준 투자 정보를 토대로 투자한 것이 아주 폭삭 망해버렸어요. 사실 제가 알려준 정보는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코인 정보를 알려준 것이었고 남편은 바보같이 저의 연기에 속아 모든 전 재산에 시부모님 재산까지 털어 그 코인에 올인을 한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기다리면 당신처럼 돈방석에 앉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지금 당신이랑 재혼 준비하면서 돈방석에 앉을 생각에 일도 그만뒀는데 너무 불안하다고. 이거 오르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머, 그랬어? 내가 솔직히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 당연히 대박칠 줄 알았는데 쪽박이었다니. 참 안타깝다. 어떡하냐? 당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생각해봤는데 우린 같은 급이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 뭐?
이제 와서?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 우리 재결합하기로 했잖아. 나 돈 없다고 그러는 거야? 돈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 집도 절도 없는 남자를.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빚이나 갚아라.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도 전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이제 속이 시원하다. 가차없이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랑은 끝난 인연이었지만 지연이는 버리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네 딸인데. 여자한테 미쳐서 애까지 버리고 지연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아? 내가 매일 피눈물로 밤을 설쳤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넌 없는 사람이야. 참 너란 놈 뻔뻔하지만 역겹기도 하더라. 건승을 빌게. 잘 살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이렇게 빌잖아. 진짜 그땐 잘못된 선택이었다니까. 제발. 나 이제 진짜 개털이야. 부탁할게. 개털이던 양털이던 네 인생 알아서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니? 미련하게 내 말만 듣고 투자한 네가 바보지. 그러니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날로 먹으려고 그랬니? 내가 설마 고급 정보를 너한테 줄까봐? 차라린 그럴 바엔 죽는 게 낫겠어. 남편은 그날 땅을 치고 울고불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혹여나 딸아이를 찾아갈까 싶어 저희는 아예 이사까지 하여 아이 학교까지 전학시켰습니다. 남편을 주저앉히고 저 역시 리스크가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이혼을 했을 당시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저와 친정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렸는지 정말 착하게 자라주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에게 가장 큰 힘듦과 아픔을 주었으니 억만장자라고 해도 죄인이겠죠. 한편으론 아빠와의 천륜을 끊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금수보다 못한 인간, 없는 게 낫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 돈,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많이 기부도 했어요. 저 같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이 있던 터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년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부를 하다 보면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답니다.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베풀고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요즘이에요. 딸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내 딸이지만 대견해. 이렇게 베풀기도 쉽지 않은데 지연이가 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 당연하지. 앞으로도 더 베풀고 살 거야. 나도 힘들었던 시절이 누구보다 있었으니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면 좋지. 너 건강도 잘 돌보면서 해야 해. 돈을 아무리 벌어봐라. 건강 잃고 너 잃으면 엄마는 못 살아. 그러니까 너 몸부터 생각해. 걱정 마. 나 지연이랑 엄마가 있는 한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건강 돌보셔요. 가족들이 절 자랑스러워하고 저에게 늘 좋은 소리만 해주니 언제나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선에서 뭐든지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공부도 놓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해요. 저에겐 소중한 딸과 엄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싱글맘의 앞으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희망찬 밝은 내일 되시길 소망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치과 의사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소문들어 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던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전 이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100% 승낙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만 더 일하면서 결혼을 생각해보면 어떠냐고 하셨지만요. 그래도 일 좀 하면서 경력도 쌓고 천천히 가지. 요샌 30대 후반에도 잘만 가던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반갑지는 않아. 윤희야 어떤 애인 거 다 아니까 윤희가 싫은 건 아니다만 그래도 우리 딸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어. 엄마, 나도 33이야. 이제 얼른 결혼해야지. 그리고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윤희랑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가까이 살 건데 뭐가 걱정이야. 윤희네도 근처에 살고 하니 중간에 집 얻으면 친정시댁 둘 다 가까울 거야. 그 집 어른들이 좋아할까? 원래 친정이랑 가까우면 시댁에서 싫어하는 법이거든. 윤희네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어머님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 언제나 반찬이며 먹을 거며 늘 우리 생각해서 엄청 싸주시는 분인데 좋으셔. 대학교 CC로 만났고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지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따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치대 출신은 아니었고 예비 남편은 육군 장교였답니다. 남자다움에 그 모습에 반해 연애를 길게 했고 그렇게 서로 집을 오가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는 잘 다니던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고 저와 상의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사실 남한테 얘기만 들었지 막상 예비 남편이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앞날이 걱정부터 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아무리 내가 치과 개원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덜 잡아서 막막한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게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잖아. 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기도 하고. 너 개원하는데 내가 차차 준비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아는 놈이 치과 의사인 거 알지? 보니까 경영부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남을 뭐하러 써? 내가 하면 되지. 내 와이프 병원인데 신경을 얼마나 잘 쓰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해.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싫어? 군인이 아니고 막고를 떠나서 그래도 결혼이라는 1년지 대사 앞두고 자기가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뒀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 솔직히 전역이나 퇴사하는 부분은 예비 와이프인 나한테 상의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넌 꼭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싫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진짜 나도 속상하고 슬프다. 뭐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것 같아서 이번 결정도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망한 티를 내다니 나야말로 실망이야. 오히려 자기가 군인이 아니어서 실망을 했냐며 큰 소리를 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이 일은 저희 부모님까지 알게 되었고 워낙에 예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터라 저에게 오히려 응원을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이었지만 예비 시댁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저를 꾸중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 꾸중받을 일인가 싶었지만 결혼 전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너 윤희한테 왜 그만뒀냐고 막 따졌다며? 치과의사 원장이나 한다는 애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니? 그래서 큰일을 하겠어? 남자가 뭐라도 하려면 집안 내조가 중요한 건데 벌써부터 그렇게 작은 일에 닥달하면 윤희가 뭐가 되겠어? 그래도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앞두고 퇴직이라뇨. 벌이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건데 저희 집 대출이며 뭐며 다 상의를 해야 하니까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봐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윤희가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뭐? 수정아, 너 내가 널 얼마나 딸처럼 예뻐했니? 근데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널 예뻐했기로서니 내가 그래도 네 예비 시어머니인데 할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윤희가 뭐야, 윤희가. 이제 남편인데 윤희 씨라고 하던가 남편이라고 해. 보기 안 좋다. 아무리 동갑이고 친구였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너나 윤희야 이런 거 아주 어른들 보기 안 좋은 거야. 네, 그건 고치도록 할게요. 일단 어머님 뜻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머님한테 따지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막말로 윤희가 네 치과 도와주면 너야 좋은 거 아니니?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서 버틴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러지 말고 윤희 좀 잘 가르쳐서 네 병원 살림에 보탬 좀 되게 해라. 솔직히 남자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그리고 병원 같은데 남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면 환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무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윤희가 올바른 선택했어.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 태도였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었기에 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개원 준비를 열심히 해나갔고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니었지만 엄청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제가 대출과 모은 돈을 통해서 개원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정말 간절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의 개원을 도와준다곤 하였으나 막상 업체의 단가별로 꼼꼼히 따지러 간다고 나가곤 늘 휴게소에서 낮잠을 자거나 놀다 오기 일쑤였어요. 와이프 병원인데 이렇게 일을 하니 처음부터 믿음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게을렀어?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이런 걸 맡기겠어. 업체별로 비교해 준다며. 아, 됐다. 그냥 체어회사 불러서 설치하고 거기서 소개해주는 임플란트 회사랑 체결해야겠어. 돌아다니면서 엄청 먹기도 했네. 내가 먹은 게 아까워?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졸리니까 뭐 좀 먹으면서 한 거야. 내가 군인 시절에 잠을 항상 쪽잠 자고 힘들었던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요즘 쉬면서 이런저런 휴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랬지. 미안해. 나 원래 안 게으른 거 알잖아. 그래, 자기도 쉬어야지. 쉴 타임에 그래도 나 도와주는 건데 너무 몰아붙였다. 미안해. 자기 이해해. 그럼 좀 쉬어. 그래도 그럴 수 없지. 내 병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내가 따져야지. 직원들 면접도 본다고 했지? 넌 너무 착하니까 내가 좀 깐깐하게 봐야겠어. 솔직히 이제 오너가 되는 입장인데 직원들한테 만만히 보이면 안 되잖아? 사실 쉴 틈이 없던 터라 예비 남편도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저랑 결혼을 할 거라서 그런지 꼼꼼히 직원 면접까지 봐준다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그럼에도 같이 결혼을 할 거라서 그런지 참 의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 남편은 군대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실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면접 때 직원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가는 모습에 기겁을 했답니다. 자기, 아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요새 저연차 위생사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사람 뽑기 힘들어. 솔직히 치과 돈 직원들이 벌어주는 건데 대우를 잘해줘야지. 여긴 군대가 아니야. 상부상조라고. 아니,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잖아. 경력도 없으면서. 내가 경영부장으로서 이런 것도 말 못해? 그럼 내가 뭔데? 자기 경영부장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인력난이 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갑질할 땐 아니라고. 그리고 난 직원들이랑 파트너로서 같이 일해 나가고 싶지. 내가 막무가내로 지시를 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말조심 좀 해줘. 연애 때 알던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는 예비 남편이었고, 결혼을 준비하고 개혼을 준비하면서 참 다채로운 모습을 많이 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개원하게 되었고, 결혼식은 고작 2달 남짓 남아 있었답니다. 치과도 오픈빨 때문인지 환자가 물밀듯 쏟아졌고,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도 좋은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저희 아빠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작은 사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참 속상하게도 거래처 업체에서 수금이 밀렸다고 치과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고 개원하자마자 난감했답니다. 아, 어쩔 거야? 당신 아빠 쓰러진 거 안타까운 일인데 내 돈은 어쩔 거냐고? 아니, 치과 의사니까 잘 벌겠네. 딸이 갚아야지. 일단 여긴 업장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아직 결정난 일도 아니고 아빠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죠? 혹시라도 돈 못 받을까봐 그러지. 거래처 납품은 납품대로 다 했는데 지금 그 돈 못 받으면 우리도 큰일 난다고. 일단 여기 환자들도 있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원장님, 경찰 부를까요? 이거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무서부라. 어쨌든 난 분명 경고했어요. 한 사장 그렇게 된 거 안타깝긴 한데 무조건 내 돈 먼저 줘야 한다고. 한 사장 신용이 좋아서 내가 기다리는 거지. 사람 쓰러져가는 마당에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 돈 먼저 줘야 해. 이유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게 야속했어요. 아빠가 내사 상태에 빠진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 이 난간을 어떻게 부딪혀 나갈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던 예비 남편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이것조차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제 멘털이 누구보다도 나약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아니, 장인어른은 왜 이렇게 일을 버리셨어? 그러니까 뇌출혈이 오지. 너 갚을 돈은 있는 거지? 솔직히 니네 집이 막 잘 사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너 하고 다니는 거나 그런 건 아쉽지 않았잖아. 저런 사람들 와도 줄 돈은 다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자기는 진짜 너무한다. 그래, 자기 딴에도 당황스럽겠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일인데 어떻게 제3자 구경하듯 말을 해? 당신, 우리 아빠 걱정은 하긴 하는 거야? 당신만저 이러면 내가 누굴 믿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왜 네가 울어? 울 사람은 나야. 막말로 결혼 2달 앞두고 갑자기 예비 신부집이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눈 안 돌고 백이냐? 뭐? 망해? 너랑 그렇게 오래 만나고도 내가 널 몰랐구나. 넌 네 입속만 생각하는 인간인 걸
내가 이제야 아네.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신세 한탄 할 때야? 참고로 나 돈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업혀 오려고 하지 마. 내가 아무리 너랑 만난 세월이 길다곤 하나, 이렇게 나한테 시집 와서 나까지 힘들게 하면 곤란해. 이건 이성적인 거라고. 이성? 그래, 알겠어. 당신 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으니까 지금 나 좀 가만 내버려 둘래?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 좀 해야 하니까. 제 말에 예비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하였고, 예비 시어머니까지 이 일을 문제 삼고 저에게 어떡할 거냐고 닥달을 하며 따졌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게 되니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설마 이 와중에 결혼을 하며 남편에게 빌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비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이는 듯 싶었거든요. 아니, 너네 아빠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 사람이요, 네 사. 그럼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던데 돈은 있는 거니? 나 우리 아들이 평생 너네 집 뒤치다거리 하는 거 못 본다. 네가 아무리 의사여도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할래? 의사여도 집이 빵빵해야 잘 되는 거지. 언제적 의사라고? 그리고 너 치대 출신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코 잘못 깬 것 같다. 진짜 섭섭하네요. 어머님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고, 윤희 씨도 어머님이랑 별반 다른 거 없는 뜻인 거 알겠어요. 당연하지. 너희 집 그렇게 망해가는데 어느 누가 장가를 보내겠어? 우리 윤희가 독박 쓰는 꼴은 못 본다. 너 의사 돼서 우리 아들이 돈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니? 만약 돈 때문에 우리 윤희 속상하게 하면 나 이 결혼 못 시켜. 의사라고 완전 잘 물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댔는데 이게 뭐야 진짜. 말년에 똥만 뒤집어 쓰게 생겼네. 어머님, 지금 똥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사경을 헤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을 1, 2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네 애비가 너무한 거지. 아니 일을 벌였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어떻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쓰러져? 제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잘못 봤네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상처예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때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소식과 함께 병원에 달려갔더니 결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어떻겠냐고 의사는 저희에게 의사를 물어봤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안 예비 남편은 가관이었어요.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동안 제가 다른 인격과 교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예비 남편은 변해 있었답니다. 저 역시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와,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다니. 야, 됐고. 이제 그만하자. 네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이 병원도 빚으로 개원한 거고 너네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거래처 회사한테도 손해배상 해줘야 하면 도대체 얼마야? 의사벌이가 아무리 많아도 난 도저히 빚쟁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내가 미쳤다고 너네 식구를 책임지리? 그건 안 될 말씀이지. 그래,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당신 원망하지 않을게. 누구라도 힘든 선택이니까. 근데 너랑 나랑 연애만 10년이 넘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이별을 고하는 게
참 속상하고 안타깝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지언정 네가 이렇게 등 돌릴 줄은 몰랐거든. 이별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넌 그러지 못했고 네 뜻 잘 알겠으니까 너도 잘 살길 그냥 바라볼게. 전 마지막에도 예의가 있듯 예비 남편과 이렇게 좋게 끝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저희가 함께 온 세월들을 다 잊은 채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분노도 올라오더라고요. 만남에도 이별에도 어느 순간 예의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끝을 선포하듯 막말했어요. 쿨한 척 하네. 난 10년 동안 널 만나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치과 의사 된다고 공부하는 거 그저 잘 되기만을 내가 옆에서 얼마나 바랬는데. 빚쟁이 의사? 하, 내 시간이 진짜 아깝다. 너한테 그동안 쏟아부은 내 시간들이 정말 아까워. 그래서 바람 폈니? 너 우리 병원 실장이랑 이미 소문 다 났어. 내가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얘기해야겠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넌 이미 날 기만하고 있었잖아. 뭘 나 때문에 파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도 너같이 의리 없는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그걸 어떻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실장은 엄청 살갑더라. 누구랑 다르게. 그리고 너네 집 쫄딱 망해서 나한테 빌붙으려고 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미쳤냐? 거머리 처가 식구들이 내 등골 빼먹는 꼴 보게? 아, 맞다. 자, 네 아빠 부의금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아빠 산소호흡기 떼내만해 하면서 얘기하다가 연락 끊겼잖아. 자, 받아. 됐냐? 결혼식 앞두고 우리 아빠 세상 떠나자 부의금 3만 원 던지며 파혼에 친 예비 남편이었고 전 사실 이별에도 예의가 있듯 곱게 헤어지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파혼 후 예비 남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해버리자 예비 남편은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하여 내 치맛자락 붙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순간이었죠. 사실 예비 남편은 아빠가 쓰러지기 전부터 제 병원을 꾸리기 시작할 때부터 병원 실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본인이 경영을 하겠다는 빌미로 그 실장과 하루 종일 붙어있을 심산이었답니다. 제 착한 병원 직원들이 이것저것 제보를 많이 해주어 저를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제 예비 남편이 이런 추악한 놈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냐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산소호흡기를 떼내 만회했던 그 순간 아빠가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회복되더라. 그 전에 난 이미 직원들한테 실장이랑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들어버려서 그런지 너한텐 연락해주고 싶지 않았어. 나도 너랑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이 등을 돌려버렸을 때의 심정이란 넌 모를 거야. 오히려 너무 감사해, 아빠한테. 널 거를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말이지. 일단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 병원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지. 나도 놀란 상황에서 그 실장이 나를 꼬신 거라고. 그럼 그렇게 힘든데 안 넘어가고 배겨? 우리 10년 세월이야. 다시 한번 얘기를 잘해보자. 내가 미안해. 미안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제 와서? 아니, 너랑 나랑은 이제 끝났어. 세월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
그리고 너 내 병원에서 돈도 많이 해먹었더라? 그 짧은 시간에 실장이랑 짜고서 현금도 빼돌렸던데? 이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든 다 묻고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너란 인간은 갱생이 될 확률이 없으니 바로 밟아줘야지. 이제 내가 하는 것 잘 지켜봐. 끝내자고 하는 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매달렸어요. 그 동영상에는 아빠가 좋아 엄마에게 이름을 부르는 동영상이었고 회복이 됨에 따라 의사에게 보여주려고 계속 찍어두던 동영상이었답니다. 아빠만 일어나시면 회사도 원상복구가 될 거고 다른 거래처 업체에서도 기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제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본 예비 남편이었기에 저 같은 봉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가장 크게 절 기만했기에 전 파혼 수순을 밟았고 예비 남편에게 모든 결혼 준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예비 시모까지 병원에 찾아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생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아플 때 저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이기에 이런 모든 연극들이 와닿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제 병원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을 CCTV로 포착하여 이것 또한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예비 남편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죠. 여기 김예분 실장이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잘 진행되고 있던 결혼식을 엎어? 너야? 너냐고? 어머님, 이래도 저 안 변해요. 그 실장은 진작에 제가 해고했고요. 어머님이 이제야 제 편을 들어주신들 제 마음이 변하겠어요? 윤이랑 전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잘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수정아. 그래도 우리가 봐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칼같이 내치는 건 아니지 않니? 네 분이 안 풀리면 내가 그 여자를 찾아서 아주 요절내 놓으마. 솔직히 여자가 맘먹고 들이대는데 거절 안 할 남자가 어디 있니? 우리 윤희도 그랬던 거야.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하긴 무리였어요. 이미 전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절 기만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기에 고상하게 떠나보내려고 애를 쓴 저였거든요. 그럼 결혼해서도 누군가 맘먹고 들이대면 또 그러겠네요. 전 그렇게 의리가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요. 저 진료 있어서요.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차피 아무리 뭘 하셔도 제 마음 안 변하니까요. 그럼 이만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유, 수정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한 세월이 얼마니? 남자들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야. 한 번만 봐줘. 바람? 한 번쯤 용서하라고요? 우리 아빠 잘못됐을 때 어머님이랑 윤희가 어떻게 했는데요? 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벌레 보듯 경멸하던 눈빛, 표정, 말투. 어머님도 제가 의사여서 좋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돈 없는 의사는 필요 없다면서요. 저 역시 직업 없고 여자한테 빌부터 살려고 하는 남자답지 못한 인간은 제 남편으로 두기 싫어요. 어머, 너 우리 윤희한테 무슨 막말이야? 빌붙는다니? 너 병원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너무 막말이 심하다. 그래서 제 돈까지 해먹었대요? 현금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많이도 해먹었던데요? 저한테 빌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아들이나 설득하세요. 지금쯤 조사받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키우시고 저한테 막말을 하셨어요? 이제 보지 말자고요. 예비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끝내 제 마음을 돌리진 못하였고 저희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회복을 하였어요.
약간의 언어장애와 살짝 손이랑 발이 불편한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1년의 제 사건들을 들으시곤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아빠를 보니 제가 더 죄송했어요. 그래도 아빠 일 때문에 네가 그런 꼴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일 처리는 다 해뒀고 너한테 피해가 안 갈 거야. 윤희도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애초에 널 왜 이렇게 시집 보내기가 싫던지 참 느낌이 그랬다니까. 그러려고 이랬나 봐. 그러게. 그리고 아빠가 왜 미안해. 난 이렇게 아빠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고 행복이야. 나 이제 열심히 일만 할 일 남았으니까 아빠는 재활에 힘쓰셔요. 그래야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보고 행복하게 사시지. 그래.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아빠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너랑 네 엄마한테 짐이 되진 말아야지. 이번 계기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을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은 파혼을 하면서 결혼 과정에 대한 위자료를 물고 나서야 개털이 되니 저에게 빌붙을 방법을 찾아 제 앞을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남아있던 좋은 추억까지 파괴시키는 예비 남편을 보자 정말 이젠 이 사람이 싫어지다 못해 끔찍해져만 가는 순간이었답니다. 병원 현금을 횡령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은 아니어서 단순 횡령죄였고 결국 벌금형을 맞았답니다. 그래도 300만 원의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큰 회사에는 취직이 불가능하였어요. 그야말로 인생 쪽박을 차버렸죠. 경찰서에서 오랜만에 실장 얼굴을 봤는데 제 눈도 못 쳐다보고 쭈그리로 앉아 있더라고요. 참 믿어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눈으로 보게 되니 그냥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응징을 하는 게 맞다 싶은 게 오히려 속이 후련했답니다. 나 너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통보하냐? 네 병원 매출이 얼만지 내 눈으로 다 봤는데. 그랬는데도 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렸잖아. 아빠 회사 부도나서 나한테 빚 넘겨올까봐 바로 나랑 헤어지자고 한 인간이야 넌. 네 인생 네가 개척할 거 아니었어? 난 이제 너랑 다신 볼 일 없으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을 거야. 잘 살렴.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그냥 너무 당황하니까 그랬지.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면 평생 충성할게. 돈도 갑자기 막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랬던 거야. 나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좋았잖아. 10년 세월인데 어떻게 그래? 솔직히 이제 나 군대도 제대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한 번만 딱 사람 구한다고 생각하고 봐주면 안 돼? 내가 잘한다니까. 내 인생 망칠 일 있니? 널 봐주게? 남 힘들 때 등 돌리는 인간을 걸으라고 했어. 이럴 때 진정 인간이 갈리지. 잘 살아. 그리고 네가 붙어먹던 실장이랑 잘해보셔. 왜 나한테 이제 와서 비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업혀가지 말라고 한 건 너야. 아버님 쓰러진 게 내 잘못이야? 너도 아마 그랬을걸? 너도 우리 집 쫄딱 망했으면 등 돌렸을 거잖아. 왜 나만 나쁜 놈 취급이야? 넌 항상 그렇게 늘 잘난 척만 하더라. 너랑 연애할 때도 네 잘난 척 때문에 짜증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한눈을 팔았겠어? 네 그 완벽주의 모습에 나도 질리고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서로 이해하자. 예비 남편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고 본인의 뒤통수가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하는 예비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답니다. 고상하게 헤어지고 싶었지만 역시 이별엔 고상 따위는 사치더라고요. 그래도 만난 세월이 있어서 깔끔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너 지금 내 뒤통수 친 거야? 와, 어이없네, 이제. 이제 하다 무렵까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 진짜 기막히다. 네 면전에다 침 뱉고 싶은 거 참는 거야. 이별에도 예의가 있어서 좀 참으려 했더니 너 같은 갱생 안 되는 쓰레기는 봐주면 안 될 것 같다. 너 이 쉬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내가 인터넷에 뿌려줘? 내 치과야. 쪽 한 번 팔리면 그만이야. 너랑 실장이랑 붙어먹고 치과의사 뒤통수 치려고 한 거랑 우리 아빠 저렇게 되자마자 이별 고한 거 올려볼까? 날 물러봤나 본데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로 나불대면 쉬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줄 알아. 네 엄마도 알겠냐? 남의 돈 횡령해가지고 뻔뻔하게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당당하게 짜증을 부려? 내가 아직도 네 여자친구 같아? 너랑 나랑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이 얼빠진 놈아. 내 입에서 고운 말만 하려고 했더니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내 심기 건드리면 시흥바닥에서 영원히 아웃시킬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나 집요한 거 너도 잘 알 거야. 그럼 꺼져. 예비 남편은 저의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전 정말 그 모습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그렇게 이별을 통보했고 아빠는 건강 때문에 회사를 천천히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가 정신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업체들이 기다려주었고 그렇게 아빠는 좋은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두 분은 오손도손 살고 계세요. 저 역시 개원한 지 좀 되어서 단골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도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동네 장사지만 제법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 30대 후반을 달려가는데 그래도 제 옆에 저를 든든히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답니다. 당장은 바쁜 일정에 따라 결혼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진정 저를 위해주는 지금 이 사람과 하게 될까 싶어요. 제 인생에서 쓰레기를 한번 거르고 나니 제 주변에 좋은 사람만 가득한 것 같아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요즘이에요.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딸이 혼자서 모든 걸 잘 헤쳐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뿌듯하다. 아빠도 엄마랑 이렇게 너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하면서 잘 살 거니까 우리 딸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혹시라도 아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전혀. 아빠랑 엄마는 그냥 내 옆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살아갈 원동력이에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엄마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뭐든 잘할 거야.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람을 거르는 계기가 될 것이니 오히려 전환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길 바라보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환갑을 넘고 이제야 조금 편안해져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매번 웃고 울고 하고 있는 아직은 청춘 여성입니다. 매번 공감받고 위로받는 이 채널에 저 역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아요. 전 어려서부터 끼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가수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굉장했고 시기가 나빴던 건지 끼가 모자라서인지 번번이 오디션에 낙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던 저는 음반기획사 사장의 눈에 띄어 데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결국 음반기획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데뷔도 무산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사장님과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철없던 시절이라 그런지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저런 딴딴아를 데리고 온 네가 제정신이니? 나이도 너보다 더 어리고 못 볼 게 있다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대. 내가 데리고 있던 애고, 그리고 우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기하는데 용기를 많이 준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꼴비네를 지 외모만 가꿀 줄 알지. 뭐 볼 거 있어? 부모도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엄마도 내 뜻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뒷배는 데워줘야 할 거 아니야. 사업한다는 애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저런 집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사업인 거지.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이해해줘요. 제가 연예인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절 엄청 반대하였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저를 업신여기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편이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라면 가수를 포기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와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장에서 정말 치욕을 겪었어요.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고 그것이 신라처럼 드러났기 때문이죠. 아유, 생선 냄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더니 몸에서 냄새가, 아유,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러고 오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깨끗한 옷 사입고 온다고 왔는데 매일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냄새가 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붉게 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희 이서방이 그래도 제 딸아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 있죠? 당연히 기쁘시겠죠. 딸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공부는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내 평생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 데리고 올 거라곤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무슨 시장에서, 아유, 말 다 했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오빠 어머님이라도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입니까? 이거 보세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애가 이렇게 당돌할까요? 나이도 어린데 어쩌다가 우리 애를 꼬셔가지고. 아, 엄마도 그만해요. 장인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외동아들인 저 하나만 보고 사셔서 조금 과하신 건 인정해요. 상견례장에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참을 수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만 해도 딸 가진 죄인이라고 상견례장에서 얼굴을 못 드시는 부모님이었고 전 정말 치욕스럽다고 느꼈어요. 모든 상견례가 끝이 나고 괜히 부모님께 화를 내는 저였답니다. 사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건 저였지만 괜한 화를 냈다고나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화로 변질되어 버렸죠. 엄마 아빠가 뭘 죄인이라고 아무 말도 못해요? 나 이렇게 잘 키워줬으면 됐지. 왜 내내 거리냐고. 무슨 죄인인 것 마냥.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우리가 그러면 네가 뭐가 되겠어.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오늘만 참으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자기한테도 미안하네.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면 안 그러실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장인 장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할게요. 나 진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함부로 구는 거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 주의 좀 시켜줘.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이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결혼하면 더 나아질 거야.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남편은 저를 참 많이도 달래주었고, 지금 시절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때지만,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들에게 내내하던 시절이었던 터라, 저 역시 수긍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참 많이도 알겠더라고요. 저를 위해 저렇게 발벗고 뛰셨을 부모님의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절 미워했어요. 애만 두고 넌 이따가 데리러 나와. 뭐 좋다고 네 얼굴을 내가 봐야겠니? 너한테도 시장 냄새 나는 것 같다. 당장 나가. 어머님, 지훈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조금만 적응하다가 갈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너한테 인사받기가 어디 좋은 줄 아니? 지훈이 두고 얼른 가. 네 얼굴 오래 보면 내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 꺼져.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얼굴을 드밀어? 밥이나 축내는 너잖니. 난 네 꼴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매번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 애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전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어요. 결혼을 해서까지도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남편은 재기를 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가정이 소홀하게 되었고, 전 아이를 키우며 홀로 외로운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아이가 있다면 이 생활을 꿋꿋이 견뎌내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속사 연습생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제작 투자마저 물거품이 되어 또다시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었죠. 당신이 우리 지훈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외도를 하고 심지어 일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나도 눈이 돌아서 그만. 일단 전세금 빨리 빼서 뭐라도 하나 갚아야지. 안 그러면 나 파산으로 가야 돼. 파산하면 신용불량자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지훈이가 이런 아빠 밑에서 그걸 원해? 아니지? 그걸 아는 사람이 뒤에서 바람 피우고 그랬니? 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모든 꿈을 포기할지언정. 근데 어쩜 이래? 남편은 찰나의 실수라며 저에게 싹싹 빌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이혼이란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혼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죠. 남자들 다 똑같다 생각하며 한 번쯤 바람이야 필 수 있겠지. 저렇게 나한테 빌고 비니까 내가 참아볼까 싶은 마음으로 참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회사 부도가 난 것도 제 탓이라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윽박을 질러댔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건데 너 쟤랑 결혼하고 잘 된 게 뭐가 있니?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이 매번 실패하고 그게 다 쟤 때문이야. 어쩜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지. 너희의 바람났다고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어. 네 복이 거기까지니까. 어머님, 제가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귀해도 그렇지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그래요. 저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한 적 없고 그냥 제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시받아야 해요? 그럼 어머님 아들은 얼마나 잘 배웠길래 허구한 날 사업체 말아먹고 뒤에서 딴 년 만나 시시덕거리나요? 그런데도 제 잘못이에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너 같은 애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제가 어떻다고요, 도대체? 사람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는 건지. 아이고, 너 그 말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살다 살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진짜 세상 좋아졌다. 전 그 길로 시댁을 나왔답니다. 전세금마저 뺀 상황에서 오갈 데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악착같이 이걸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방송인이 꿈이었던 저였기에 험한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살림만 했기 때문에 뭘 당장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손 내민 게 부모님이었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터라 부모님은 그저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거냐며 오히려 제 남편을 안타까워 했거든요. 모든 걸 부모님께 말하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서방이 그렇게 힘들면 같이 와서 우리 일 도와주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오래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놔서 할만할 거야. 처음에야 힘든데 계속하면 보람도 있고 엄마 말 생각해봐. 우리야 고맙지. 지금 당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죄송해요.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그래도 지훈이 때문이라도 노력해야지. 그래,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이서방 설득해서 내려와서 일 배워. 하지만 남편은 겉멋만 잔뜩 들어 시장 일을 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이 말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전 이번엔 절대 질 수 없다 생각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속이에 경일기였답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너나 해. 누구 보고 생선 장사를 하라는 거니? 이게 미쳤나 진짜? 너 우리 아들이 쫄로 보이나 본데 우리 그런 집안 아니다. 어디 쌍놈의 집안이랑 비교를 해? 우리 아들이 생선 손질하는 게 말이 되니? 네 부모도 미쳤다. 이런 걸 시키다니 어이없게. 내가 아무리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도 나보고 그런 일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나 절대 못해.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한다고. 두 분 다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더더욱 가리면 안 되지. 아, 그 냄새 나는 걸 내가 어떻게 손질하냐고. 나 진짜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 너나 해. 그런 일이라니? 지금 당신도 우리 부모님 시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구나. 진짜 어이없다. 당연하지. 누가 시장에서 일하니? 난 진짜 내 주변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사돈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러워. 그럼에도 저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시무와 남편이었고 전 저 혼자라도 엄마와 아빠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린 제가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고 사실 저 역시 안 해봤던 일이라 조금은 거북스러웠지만 평생을 부모님이 몸바쳐서 절 키워내신 일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아들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팔기 시작했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고 전 날개를 단 듯 시장판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주목받고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터라 시장에서도 제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거든요. 아유,
새댁은 어쩜 얼굴도 고운데 장사도 잘해? 내가 새댁 때문에 이 집을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아주 부모님 꼭 닮았어. 에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힘이 솟는데요? 더더욱 찾아주세요. 전 그렇게 장사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이지 제 일을 착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아들을 먹이고 입혔고 남편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늘 집 밖에 있었죠.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던 적도 많았지만 우리 애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꾹 참았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더 나중에 아이에게 우리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철이 없었어요. 야, 생선 냄새 나. 그리고 밖에 나올 땐 좀 떨어져 걸어라. 누가 나 알아보면 어쩌려고. 내가 망했지만 그래도 음반 쪽에선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때를 보고 있는데 아마 재기하면 엄청 날 거야. 그러니 너도 나 무시하지 말고 잘 모셔라. 알겠냐? 결혼하기 전엔 너도 참 예뻤는데 어쩌다 이렇게 쭈그렁 망탱이가 됐냐? 세월 참. 당신이랑 지훈이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된 거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철이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시장에서 일하는 저에게 좀 가꾸라며 잔소리를 하고 본인은 제 길을 노리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돕기는커녕 밖으로만 나돌았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금쪽 같은 아들, 똑똑한 아들이 있었기에 생선을 팔며 일을 해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저 역시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은 돈으로 시장서 생선 팔아 20년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답니다. 이사 전날 눈물이 줄줄 나면서 그동안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진짜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악착같이 번 돈으로 나 뒷바라지 해준 거 알아. 그리고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다니. 아유, 이제 우리 아들 뜨신 방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살게 되니 엄마가 너무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사는 없어. 엄마가 고생했지. 무능한 아빠에 간간히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는 할머니까지. 그래놓고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아니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못 쓰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나?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가끔씩 들어와서 돈이나 뜯어가고 내가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아들은 그동안 저의 노고를 참 많이도 알아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래도 어린 성인이 많은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진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이룬 게 있으니 헛된 삶은 아니라고 많이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행복을 즐기고 있을 무렵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가 어떻게 알고 짐을 싸서 저희 이사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그 얼굴을 보니 치가 떨리면서 손발이 떨리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엄마를 이 집에 에스코트하는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아들 덕분에 이제 내 나이도 나이니 같이 살아보자. 안방 고맙다. 당연히 너희가 날 모셔야지. 아, 당연하죠. 엄마 아들이 하나밖에 더 있어? 어차피 우리 세 가족이니 방 하나 남잖아. 안방 우리 엄마 둘이 자고. 내가 재기하면 뭐 이딴 집이 대수냐? 어쨌든 엄마도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지.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희한텐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네 친정부모 냄새나는 생선판이 결국 네 꼴 봐라.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지. 어떻게 생선을 파는지. 뭐 어쨌든 우리 아들 집이니까 나 편하게 들어오련다. 옳소. 내 장인 장모님이지만 아주 억척 떠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시장 통해서 장사하나 싶어. 멀리 볼 게 뭐가 있니? 네 와이프만 해도 억척스럽잖니. 아이고, 생선 팔아서 이 집 마련한 거 자체가 억척 그 자체다. 돌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시모와 남편이었고 20년 동안 고생한 제 노고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지듯 폭발을 하게 되었고 전 아들을 구워주려 들고 왔던 제주갈치로 시모의 뺨을 감아치며 내뱉었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단둘이 살아보셔. 아들 반품할 테니 그대로 사랑스러운 아들이랑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당신 미쳤어? 지금 어디라고 우리 엄마한테 이 난리야? 시장에서 생선 팔더니 우악스러운 게 아주 시장 사람 다 됐네? 너 지금 내 뺨 감아친 거냐?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꾸역꾸역 버티고 참았더니만 위아래가 없네. 위아래는 제대로 된 어른한테나 지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보지 말자고요. 그 길로 시모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동댕이 쳤고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은 절 일으켜 세워주며 잔뜩 화난 얼굴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까지 난리를 쳐댔고 아들은 절 보호해주려고 엄청 화를 냈어요. 엄마 덕에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인간들이 어쩜 그래. 와, 진짜 소름 돋고 치가 떨린다. 같은 핏줄인 내가 이런데 엄마는 어떻겠어? 당신들 이제 본인들 힘으로 살면서 깨달아봐.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 아들인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지금 저 옆편네한테 넘어간 거냐? 너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이래?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가 위아래도 없이 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이렇게 쌍심지를 켜냐? 네 아들 너보단 100배 1000배 나아. 당장 입 다물고 내 집에서 꺼져.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도 이제 당신하고는 안 살 거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참고 살아온 세월을 잘 알아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려서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로 성장했고 참 든든했어요. 이혼해요. 나 진짜 엄마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할머니랑 아빠 못 참아.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들 상종해. 이제 다 나 컸으니까 내 생각하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아빠 노릇 한 적 없는 아빠랑 할머니일 뿐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전혀 그렇게 생각 마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저 역시 잘 아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나 역시 아빠랑 할머니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알아요. 몇십 년을 참고 살았던 전 드디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몇십 년 동안 외도를 눈 감은 게 수천 번이었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저에게 생활비 한 푼 준 적 없는 남편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죠. 외도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3명에게 해야 했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제까지 다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다 늙어서 뭐 나사 하나 빠졌냐? 네가 나이 먹고 서방이라도 없으면 어쩔 건데? 그깟 생선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나 제기하면 그 집뿐만이냐? 내 능력을 뭘로 보고? 그럼 제기해서 성공하면 되겠네. 난 이제 당신같이 무능력한 인간이랑 못 살아. 겉멋만 들어가지고 생선 파는 게 뭐가 어때서? 넌 그냥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돼. 네 엄마랑 쌍으로 어디 한번 우아하게 살아보셔. 그들의 세상처럼. 상간녀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물론 상간녀들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라는 거였는데 여태까지 남편이 제가 재산을 이룬 것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고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던 것을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전 언젠가 남편과 끝내기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재산을 해두지 않았어요. 돈이 모이는 족족 아들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구매한 집마저도 아들 이름이었죠. 그 말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마저도 부모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월급쟁이인 거였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개를 했고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동안 네가 번 돈 어쨌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이름으로 해놓을 수가 있니? 너 그럼 진작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야? 겨우 니까지 있게? 딴 따라 한답시고 머리에 똥만 찬 거 받아줬더니만 감히 뒤통수를 쳐? 아들을 탓하세요. 한 거라곤 그저 음반 제작한답시고 어머님 집 팔아대, 제 등골 팔아대 뭐 한 게 있나요? 겉만 번지르르 사업가 행세. 지겹네요. 주제에 여자는 좋아해가지고 바람이나 피워대고 주제를 알아야죠. 능력도 없는 게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어디 한번 어머님 허리 꼬부러질 때까지 뒷바라지 한번 해보세요. 아주 딱이네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볼게요. 저게 말하는 꼰세하군.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다 이거야? 너 같은 걸 진작에 요절냈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이 집안을 요절냈어야 했는데 그게 한이에요. 어쨌든 이제야 이 집안과 안녕한 걸 다행으로 알면서 가볼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다시 막말을 해댔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이제 제 울타리 없이 어머니와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야 했고 원래도 사업 감각이 없던 사람이라 제기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집을 날린 상황이라 어디 조그만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시장에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미쳤었나 봐. 사업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가 좀 봐주면 안 되냐? 너 아들 결혼식장에 애비 없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 네가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귀한 아들이잖아. 아들 핑계 대지 마.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아들 타령이야? 내 마음 돌리려거든 마음 접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한 거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 너랑 이혼할 날만 기다렸으니까 내 계획에 종착지라고나 할까? 이제 잘 살아봐라. 나이 먹고 갈 데 없는 데다가 돈까지 없으니 네 신세 알만하다. 네 엄마도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아니까 왕자처럼 살면 되겠네. 지금 상간녀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집 앞에도 찾아와서 자기네들 인생 물어내라고
진짜 내가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받아줘. 내가 너랑 합치면 진짜 집안일 다 하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살게. 너무 웃겼답니다. 상간녀들끼리 본인들이 상간녀 주제인지도 모르고 남편의 바람기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고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 된 남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헌신한 것을 돈으로 보상하라며 그 원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고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여자들에게까지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준 생활비로 바람을 피우더니 이젠 돈 없는 인간이 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주제가 고소하고 웃기면서 속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사과를 했어야지. 틀렸어. 이제 늦기도 했고. 나한테 진정 미안하다면 다신 우리 찾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살아. 내가 미안했다. 네 능력을 모르고 너무 나댔어. 나 같은 노인네가 한 주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련. 집 팔아서 아들 사업에 투자하더니 이제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 빌붙으려고요? 아니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딴따라밖에 안 되니 그냥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젠 암이겠네요. 다신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시고 잘 지내세요. 남편은 헛소리를 하며 빌었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고 헤어졌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그래도 혼자 사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생각해보니 절 끔찍이 생각해주는 부모님과 그리고 제 아들이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울까 싶더라고요.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더더욱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 벌써 60이 넘었답니다. 와, 엄마. 이제야 고생이 빛을 발하네요. 이제 좀 우리 걱정 말고 편하게 사세요. 나도 내 앞가림 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겠다. 이제 엄마 몸 하나 건사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며 살라고요. 전 그게 소원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엄마도 참 살아온 세월 말해보았지만 그래도 너 이렇게 바르게 자란 거,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신 거 이게 정말 다 복이라고 생각해.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하지 않니? 행복하다. 맞아.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지.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평범하게 행복만 누리면서 살아. 그래야겠어.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행복이니. 부모님의 장사는 제가 온전히 물려받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업 감각이 있었던 것인지 가게 확장도 하고 직원들도 두며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 저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젊었을 때 제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생각에 오늘 주절주절 글을 써보았는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그 후에 남편은 그냥 건너듣기로 신문 배달을 하며 100 얼마 남짓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몇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장례식에 한번 얼굴을 비춘 게 전부랍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 염치가 생긴 것인지 저와 제 아들에게 따로 말을 걸진 않더라고요. 아이고, 지은이 엄마 얼굴 폈다. 이 할머니 뭐 말년에 엄청 고생하다 돌아가셨지. 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게 어디 쉬웠겠어? 그렇게 지은 엄마 보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냐고 뭐라고 했잖아. 이 할머니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고 토스트 팔고 그랬잖아. 늙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일찍 안 돌아가시고 배겨? 그래도 전 시어머니라고 여기까지 왔네. 아유, 그래야죠. 그래도 시어머니셨으니 가시는 길 애도는 해드리려고요. 아유 연락을 끊고 살아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뭐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먹고 사셨겠죠. 독거노인은 아니니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에구, 그러니까. 본인 팔자 본인이 꼰 거지 뭐. 그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무시하더니 말년이 어때? 그래도 지훈 엄마 대단하다. 장례식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우연히 과거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고, 참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던 양반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 싶기도 한 게 안쓰럽기도 하였어요. 사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우아한 것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끝끝내 아들을 왕자 대접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인생 참 알 수 없고 직업에 기천이 없듯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지금은 모든 원망 내려놓고 그냥 각자 인생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눈물로 키운 제 아들이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인생의 숙제를 모두 끝낸 기분이라 참 홀가분하네요. 이젠 좀 즐기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기쁨이 있겠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인생 뭐 있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